Hola a todos, soy Pamela de Asian Boss. La reciente muerte de una bebé de 16 meses en Corea causó indignación pública, luego de que se informara que había sido sometida a una violencia brutal por parte de sus padres adoptivos y que la policía no había actuado a pesar de las 3 denuncias de sospecha de abuso infantil. ¿Cómo es posible que un suceso de esta índole ocurra? ¿Y qué opinan los ciudadanos coreanos al respecto? Nos dirigimos a Seúl para averiguarlo.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요새 많이 인터넷에서 뉴스 보고 있어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 되시는 두 분이 정인이 입양한 뒤에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뒤에도 별다른 이제 반성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한 부모가 방치하고 예를 들어 가혹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 현재 이 정인이 사건이 한국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인이 사건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저는 SNS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시태그 운동이나 그런 걸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있던 저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언급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TV를 틀면은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고 뉴스를 봐도 그 얘기가 먼저 언급이 되고 뭐 연예계 쪽이나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인이 사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그렇게 학대나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좀 더 알아보게 되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너무 넘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그렇게 무차별한 폭행을 했다는 거는 정말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입양을 해서 이제 잘 키우겠다고 해서 데려온 가정의 부모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났죠. 진짜 어린애를 그냥 자기 마음에 한다고 그냥 폭행을 하고 아동학대를 하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아예 진짜 수긍이 안 됐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정말 뭔가 잘못해서 때려도 안 되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게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두고 이제 경찰 혹은 양부모 아니면 입양을 주선해준 알선 기관 등등이 굉장히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평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입양을 한 양부모분들이 가장 이제 책임이 크고 그분들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그 주선해주신 분들이라든지 그 기관 면에서는 이제 큰 잘못이 있다라고 직접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확인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분들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입양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책임은 양부모죠. 이번 사건도 그랬고 인간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과연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관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하고 있죠. 그런 아이들을 복지해주고 정부도 잘하고 있어요. 돈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양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 책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아동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전반적인 양육부터 해가지고 그 위탁부터 해서 그 프로세스를 관리한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의 책임이 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제일 많이 책임을 졌다 그거보다는 그 단계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민들 그리고 신고한 경찰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동학대를 받았는데요. 그때 경찰들이 왔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떠난 케이스예요. 실제로. 그런데 저 역시 정인이처럼 뭔가 되지 않았을까? 청소년대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경찰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그걸 방관한 경찰이 이제 경찰은 이렇게 시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면 징역 15년형이 최대인데 양부모가 받아서 마땅한 처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폭행의 그런 폭력성 같은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해서 무기징역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사안은. 그냥 최대 그냥 15년이라고 전 봅니다. 저도 15년. 네. 저는 그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미국에 있는 판례처럼 말도 안 되는 기하학적인 숫자 있잖아요. 그런 징역살이 예를 들어 뭐 242년이나 그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몇 년이라는 게 좀 더 올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처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15년 전에는 뭐 10년이었을 거고 10년 전에는 뭐 5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처벌을 올린다라는 거의 개념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생각을 모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까가 중요한 거지 이참에 처벌을 올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제도적인 약간 전략적인 차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인이 사건이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혹은 특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도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건이니까 그 정인이처럼 신고가 됐음에도 구해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묻힌 사건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가족 문화들이 저 가족 일이겠지. 저 누군가 신고할 거야. 괜히 끼어들어서 안 돼. 그 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아이들 가리킬 때는 때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인드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뭔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신고하고 싶어도 뭔가 좀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보수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사에 대해서는 설사 이렇게 양부모 입양된 가정이라도 이렇게 잘 터치를 안 하는 그런 문화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웬만하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암묵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가벼운 어떤 폭력 그런 것도 이렇게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닐까, 알려지지 않는 게 아닐까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엄마가 저를 학대를 하지만 그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학대를 해도 엄마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성인 남녀로 만나거나 성인 이성으로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하면 때려도 옆에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엄마랑 아이로 만났으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맞아도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도 엄마 아빠가 부르면 또 가게 되고 또 가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좀 더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에서 이런 건 아동학대야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의 기성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아동학대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애들은 부모님한테도 어머니 이건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이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이 어떤 선택이라던가 입양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나라에서도 매우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도 지금 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바꾸겠다 해놓고서는 다시 또 이제 안 바꾸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쭉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 생길 것 같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생겨야 된다고 좀 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그런 사건이 한번 나옴으로써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소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법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만큼 좀 더 자세하게 그 입양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한 발언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입양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조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파양까지 고려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뭐 선호하지 않아서 이런 거는 부적절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그 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이런 양부모 밑에서 자란 폭력성이 있는 양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이 입양이라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겨서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약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어쨌든 그 양부모가 이번에 가해자가 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양부모 가해자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발언의 어감은 굉장히 조금 나쁘게 들리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다는 아이를 키웠을 때 나의 한계를 부딪히고 만약에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내거나 보육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교육하고 조금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파양이라는 건 인간은 상품이 아니죠. 대체 무슨 권리로 한 개인이 한 개인을 파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인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건을 사더라도 환불받기가 어때요? 어렵잖아요.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언제 샀는지. 그런데 이게 과연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키워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 다시 돌려보낼래 기관으로. 이런 생각이 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심정이죠. 전반적인 논지는 이렇게 입양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그 입양을 취소를 하고 다시 그 아동을 그
그 다른 가정이나 혹은 이렇게 보호하는 기관에 보낸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뭐 뉘앙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막 좋게 보고 있지는 않죠. 어찌 보면 입양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란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인이 부모님처럼 뭔가 내가 입양을 했다, 아이를 구조했다, 내가 애를 살렸다, 뭔가 우리 자식이야, 우리 가족이야 보다는 조금 뭔가 돕는다는 얘기보다는 조금 뭔가 주워온 느낌? 이런 강한 느낌이 강한 거예요. 보여주기 느낌?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좀 대다수의 부모들이 입양을 쉽게 선택하거나 혹은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입양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많이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아직도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는 입양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다 적다를 논할 건 아니고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도 잘 없어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하시는 분은 입양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만약에 개인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키운다기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행위죠. 그런데 그게 누구든 간에 입양이든 출산이든 같이 포괄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려 있긴 한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아직 뭐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아직 없어서, 근데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입양보다는 수양 부모라고 그래가지고요. 입양은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동거 가족으로서. 그렇지만 그 아이가 미성년이니까 제가 보호자가 되는 성년 보호자로서 그런 대안의 가족에는 더 찬성을 하고, 입양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제 스스로.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정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각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었고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선 실패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한국의 가족 아동학대 부분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입양에 대한 경각심, 그 책임감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것 같고, 또 그 입양 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각심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계속 여전히 그 사건은 일어나고 여전히 그러한 부모들은 세대가 교체돼도 나오고 전 세대에도 많이 나왔을 거고,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건지가 중요합니다. 전에 질문 드렸던 형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볍지 않나, 너무 가볍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ueremos agradecerle a los entrevistados por sus sinceras opiniones. ¿Ha existido un caso así en tu país? Gracias por ver este video y como siempre, mantente curioso.